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핫 이슈인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0입니다. 김난도의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책을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미래의 창 447쪽에 달하는 책입니다. 책은 크게 전반부에 2019년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언급했었던 화두들을 점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필환경 시대, 감정 대리인, 밀레니얼 가족 등이 기억에 남네요. 벌써 12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소비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Me and Myself, 바로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책에서는 나 자신을 뜻하는 myself가 이제 단수가 아닌 복수인 myselves가 되어야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정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간과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평상시 생활할 때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역시 SNS에서 보여주기식의 삶을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마치 배우가 가면을 순간마다 바꿔 쓰듯이 현대 소비자들은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멀티 페르소나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취향이나 취미를 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대신 분석하고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며 큐레이션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편리하게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큐레이션 되고 있는 정체성이 실상 컴퓨터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집되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가 되는 지점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에도 몇 가지 상황이나 예시를 바탕으로 분석된 특정 취향을 내가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를 맞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체성이 다양하게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정체성의 기반 자체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견고하게 형성하도록 해줄 것인지가 앞으로의 정말 핵심 과제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정한 나다움에 대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점점 현대인들은 그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Immediate Satisfaction, The Last Bit Economy입니다. Last Mil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통업계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바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의 접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통뿐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배송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집 문 앞에 택배를 놔두고 가시면서 작은 사진과 함께 문자로 잘 받아가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간단한 사례이지만 이런 건 역시 마지막 접점에서의 고객 만족을 강화하려는 서비스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바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말합니다. 라스트 핏은 책에서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편리한 배송을 통해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라스트 핏, 목표하는 지점까지의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의 라스트 핏, 마지막으로 구매 경험의 만족을 도와주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유통시장에서는 비용 최적화를 통한 물류 경쟁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고객 만족이 제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라스트 핏 이코노미 시대에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해주기 위해 각 기업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Goodness and Fairness, 페어플레이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 공정한 것,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설문의 핵심적인 문장도 바로 모두가 공정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와 같은 내용이었죠. 이제는 고객들도 구매를 할 때 가성비만이 아닌 브랜드의 선한 영향력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단순히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닌 제품의 소비가 불러올 환경 문제나 사회적인 영향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업들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 및 안전성은 물론 공정한 무역을 통해 수급된 원료, 노동력의 착취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CSR 등을 신경 써야 되는 기업 환경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네 번째,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입니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모든 삶의 면에서 스트리밍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공간을 스트리밍함으로써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보려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의 추천이나 큐레이션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여가 활동 역시 스트리밍 해버립니다. 또한 다양한 선택지 중에 무엇을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든 선택의 옵션을 빌려서 써보며 경험하는 생활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혹은 구매하는 행위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업은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의 시대에서 소비자가 과연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개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며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퀄리티에 각별히 신경 쓰며 관리하는 특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Technology of Hyper Personalization, 초개인화 기술. 초개인화 기술이란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해진 것인데요. 초개인화를 위해 기업은 분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를 통해 분석한 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기업이 수집한 빅데이터가 자신의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쾌하면서도 그 정확도 면에선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나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산업 같은 것을 육성하는 것에 많은 제도적인 지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개인의 영역에서 취향이나 선호도를 큐레이션해주는 편리함을 넘어서 개인의 취향을 오히려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권력이 있는 대기업이 정보까지도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욱 주도하게 되면서 이것이 개인에게는 모든 정보와 힘을 틀어쥐고 있는 거대 기업을 마치 신처럼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You are with us, Fansumer. 상품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면서 동시에 상품에 대해 간섭과 견제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책에서는 팬슈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복합적이며 대규모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모든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서도 팬슈머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과 함께로는 이제 부족하고 고객에 의해서 생산되고 변화하는 상품들이 더욱더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특화 생존입니다. 이젠 특화해야 살아남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무난한 것보다 선택받은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훨씬 중요해진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의 발달은 본격적인 롱테일 상품들의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니즈는 극도로 개인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스탠다드한 시장의 기준을 통한 접근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적자 생존이 아닌 특화 생존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화를 위해서는 쪼개기 전략인 이른바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핀셋처럼 고객의 특성을 관찰하여 관련된 마켓을 골라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그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며 컴퍼스를 가지고 지도 위에 동심원을 그리듯 해당 상품의 지역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낚싯대로 물고기를 길어 올리듯 하나의 역량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The New 50-60 Generation 58세대.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에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년으로 불리며 소비자로서 존재감이 다소 약했던 5060 세대가 바로 신중년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로 58세대라고 이 책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
다시 말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로 오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58년 개띠의 오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58세대는 경제성장률 10%대의 고도 성장기의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들로 대한민국 인구의 무려 28%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또한 보유자산 또한 가장 많고 새로운 기술의 탄생기를 함께하면서 중장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에 비교적 익숙한 편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이든 3040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노인을 위한 산업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일상의 행복과 편의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을 유독 우리 한국 사회는 중요시하고 있는 편인데요. 때문에 백발을 늘어뜨린 모델 김칠두 씨나 최근 유튜버 박막래 씨의 최근의 성공 같은 것은 이런 58세대의 트렌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째, convenience as a premium, 편리미엄. 편리미엄의 단어는 말 그대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기준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에서 보다 더 고급적인 프리미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잘 살펴보면 최근에는 고급의 의미에서 더욱 나아가서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의미까지 추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대인들은 줄어든 여가 시간에 다양한 경험과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옆집이나 친지한테 사소한 부탁도 좀 힘겨워진 약한 연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주의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헤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Elevate Yourself, 업글 인간.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라, 나 자신을 성장시켜라 하는 문장은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어제보다 나아진 나 자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일과 삶의 전방위적 업글을 꿈꾸는 업글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업글을 노립니다. 첫 번째, 즐거운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만드는 몸의 업그레이드. 두 번째,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취미의 업그레이드. 마지막 세 번째, 다양하게 가공된 지식과 지적 세계를 넓혀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 핫한 바디, 딥한 취미, 힙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업그레이드 인간의 포인트지요. 이러한 업그레이드 인간들을 위해 자기개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하고 즐기고 생활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열 것입니다. 이들은 행복에 집중하며 최대한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즉각적인 즐거움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0년 업글 인간의 등장은 이제 행복의 추가, 자아실현이나 행복, 인생의 목적의식과 관련된 쪽으로 서서히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위 10가지 개념들 중에 올해 가장 유행할 트렌드는 무엇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역시나 제 자신을 얘기한 것 같이 느껴지는 업글 인간, 그리고 58세대, 페어플레이어 등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